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잠시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 담당 PD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는데요.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진행자 목소리가 바뀌어서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곽수종 박사님의 인기가 많다는 뜻일까요? 제 목소리에 관심이 많다는 뜻일까요? 저는 곽수종 박사가 해외 일정상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2주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장희영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스포츠 이어져 있고요. 황준호 기자의 국제시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남자 기자셨군요. 네.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이름이 그래서 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쁘십니다, 이름이. 예. 네. 야구 소식, 프로야구 소식부터 할까요? 니퍼트 선수가 두산과 재계약을 했군요. 네, 그 투수 니퍼트 선수가 오늘 두산과 24억 5천만 원에 재계약했는데요. 네. 2011년부터 두산에서 뛴 니퍼트 선수는 지난 시즌에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우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내 프로야구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구 팬들이 니퍼트 선수를 니느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느님? 네, 그 니퍼트 선수 이름과 그 하나님을 합치는 말이죠. 아, 네. 그 니퍼트 선수가 그 2m 3cm 큰 키에서 내려꽂는 150km 중반대 강속구에 또 체인지과 커브까지 갖추면서 또 야구를 너무 잘해서 또 이런 별명으로 불립니다. 아, 니퍼트와 하느님, 니느님이요. 예. 프로야구 NC는 외국인 선수를 새로 영입했나 보네요. 네, 그 지난해 준우승팀 NC가 네.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그 맨십과 총액 21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그 맨십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8시즌간 뛰었고요. 지난해에는 클리브랜드 불펜 투수로 53경기에 출전해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했고요. 네. 그 월드 시리즈에도 2경기에 등판한 그 수준급 외국인 투수입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또 새로운 선수 소식에 또 아주 반갑겠습니다. 아, 네. 그 NC 팬들 입장에선 또 그 이름 있는 그 탑클래스 선수가 와서 네. 또 팬들 입장에선 또 기쁠 것 같습니다. 경쟁팀에서는 또 긴장도 되고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 진출팀이 결정이 됐군요. 네, 그 애틀란타 펠컨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그 다음 달 6일에 그 NFL 결승전인 제51회 슈퍼볼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네. 뉴잉글랜드는 간판 쿼터백이자 브라질 탑 모델이죠. 그 지젤 번천의 남편인 탐 브레디를 앞세워서 5번째 우승을 노리고요. 그 애틀란타는 쿼터백 라이언을 앞세워서 그 1965년 창단 후에 그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네. 애틀란타를 연고로 둔 미국 프로스포츠 팀들이 많이 있죠. 네, 그 펠컨스를 비롯해서 그 메이저리그 브레이브스, 프로농구, 그 호크스 등 5개 프로팀이 있는데요. 네. 그 애틀란타 연고팀 중에 우승을 경험한 게 1995년 그 야구팀 브레이브스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애틀란타가 그 저주받은 스포츠 도시로 꼽히는데 또 이번에는 그런 악재를 극복하고 예. 애틀란타가 우승할 수 있을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되겠는데요. 그 네. 슈퍼볼 그러면 돈잔치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슈퍼볼, 돈이, 네, 그 슈퍼볼 TV 30초짜리 광고가 그 56억 원이고요. 총 광고액이 무려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0억 명이고, 또 미국 닭고기협회에 따르면 그 슈퍼볼 당일에만 그 닭날개가 13억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도 닭고기 시켜 먹으면서 이거 응원하나 봐요. 아, 네. 박태환 선수 소식도 있군요. 오늘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까? 네, 그 박태환 선수가 그 올해 7월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그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인천에서 첫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 박태환 선수는 그 올해 세계화 선수권 대회에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목표고 또 2년 안에는 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고 싶다. 또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자, 스포츠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준호 기자의 국제적 시선. 국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특유의 통찰. 네, 복잡한 국제 문제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좀 나누면서 이제 한미 간의 이야기들 좀 심각하게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요. 예. 경제 이야기 먼저 준비하고 계시네요. 무역협정 재협상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까? 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맺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하죠. 네.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라는 칼을 우선 트럼프가 뽑아 들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가 백악관 시무식을 했는데요. 그때 연설에서 나프타와 이민 문제 그리고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 재협상을 위해서 캐나다의 트레도 총리 그리고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이 두 사람하고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여러 그 공약이라든지 약속에 대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이다. 너무 현실성 없는 발언들 혹은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은 것들도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무역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선거운동 때부터 해온 발언, 이 말만 보면은 일단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당일에 백악관이 홈페이지에다가 6대 국경 기조를 게재했었는데 그때 예. 그 마지막 항목에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 협정을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그 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는 이미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예 없어진 셈이 돼버렸고요. 예. 게다가 이제 이번에도 백악관이 만약에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를 아예 폐기하겠다라는 의사까지 통보할 거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탈퇴가 아니라 아예 폐기하겠다. 예.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그동안 나프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의회 문턱까지 넘는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의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서도 캐나다, 멕시코가 주요 수출 시장인데 그렇죠. 예. 여기에서 미국 상품이 비싸져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예. 과연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아직은 지배적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미국 자체가 또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해서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영국과의 움직임인데요. 예.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하고 오는 27일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예. 거기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과 영국 두 나라 사이에 양자 무역협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영국과 신속하게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거다라고 네, 그동안 네.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그 미영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EU와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압박한다. 이런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도 사실상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 가능성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국이 일단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EU와 또 함께 맺었던 모든 것들에서 또 완전히 또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영국 자체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해버린다면은 예, 예. 영국과 유럽 사이에 일단 무역 장벽이 그렇죠.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영국 아무리 두 나라가 무역협정을 만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얻는 불이익하고 상쇄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뒤죽박죽이니까 그냥 두 나라 사이에 무역협정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계에서도 예, 예.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가 이득이냐, 뭐가 손해냐 이거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될 일은 사실상 아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만난다고 바로 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너무 일단 지르고 보자 이렇게 확 나간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지 않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보는 시각은? 예, 이런, 결국
트럼프를 찍었던 유권자들은 예, 근데 어느 정도 트럼프한테 많은 정책의 결정에 자율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좀 덜 지키더라도 다른 후보 유권자들하고는 지지자들하고는 좀 다를 거다. 예. 이런 예상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목표들을 그렇죠. 물론 미국한테는 좋다고는 하지만 실현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들 예.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눈덩이를 그냥 손가락 하나로 딱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우리부터 먹고 살자. 그리고 공장 우리나라에 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다 취직시키고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미국 기업들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지금 반대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여기에 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요? 예, 트럼프가 취임전에서 했던 가장 강한 말이 바이 어메리칸, 하이어 어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고용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바깥에서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예. 경고하고 있는데 일단 애플이 그동안은 애플은 모든 제품을 주로 아시아에서 생산해 왔고 미국 본토에서는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조 2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스콘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오는 겁니까? 그 폭스콘에서 돈을 내 가지고 투자해서 만든다. 제작은 여전히 계속 중국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돈을 출연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을 만든다라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하드웨어를 하나도 만들지 않은 애플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것도 역시 이것도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는 발언 하나하나에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다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이야기 넘어가죠. 아베 일본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개헌 의지를 밝혔는데요. 개헌 발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요? 예,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어제 NHK 토론 프로에 출연해서 가능한 빨리 일정한 방향을 개헌안 발의에 관한 어떤 당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다. 가능한 빨리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일본의 정기국회가 개헌을 해서 일본의 정기국회는 6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그때 개헌안을 발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방송에서는 상황을 보겠다라고 했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이번 국회에서 가능성을 보겠다.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베 총리가 개헌 의지를 밝힌 게 국회 개원한 그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베가 한 얘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가 헌법 시행 70주년이다. 그래서 다음 70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국민들한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의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심화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논의를 심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은 없습니까? 반감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국내적인 반감 그리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로드맵을 짜서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같은 그런 여야 이견이 적은 항목만을 우선 개헌을 한 다음에 그 1차 개헌이죠. 1차 개헌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분위기를 더 띄워서 헌법 구조라고 하면은 교전권 그리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조항인데 그 조항까지 개정하는 그 2차 개헌을 하겠다 이런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 로드맵까지 짜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군요. 청취자분들이 또 이 부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전쟁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의 헌법 개헌의 핵심은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자민당이 2012년에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네. 현재 헌법에서 일본의 상징이다라고 되어 있는 왕을 네. 상징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 다시 정의를 하고 아. 또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바로 평화헌법의 핵심인데 평화헌법의 핵심을 무력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아까 개헌 로드맵을 1단계, 2단계까지 이렇게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민당 간사장 어제 한 그 발언의 의미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1단계, 2단계 중에서 네. 아무래도 1단계 개헌을 한번 해보자라고 운을 띄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총리가 직접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니까 일단 예. 2인자가 운을 띄워가지고 반응이 뭐 괜찮다 싶으면 진짜로 상반기 안에 1단계부터 밀어붙인다라거나 아니면 반응이 영 안 좋다라고 하면은 가을쯤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총선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동력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 이런 계산으로 일단 해본 말 같습니다. 일본도 또 촛불 들고 나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네. 프랑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프랑스 대선에서는 39살 신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예, 프랑스 대선은 4월에 1차 투표가 있는데 최연소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의 이마뉴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라고 서방의 아주 많은 언론들이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원래는 사회당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까지 지냈는데 나는 좌우 진영을 탈피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탈당을 해서 독자 후보로 이번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1977년생, 한국 나이로 41살이고 아유, 또 예. 한국 외 계산법으로는 39살,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예. 지지도는 좀 나옵니까? 예, 마크롱 현재 지지도가 19에서 20%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피용 후보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는 26%가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의 뒤를 잇는 3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회당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그 25%, 26%를 위협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한데요. 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선은 원래는 우파의 피용, 예. 또 극우파의 르팽, 이 사람들 둘이 1등과 2등을 한 다음에 5월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 좌파들이 우파한테 표를 몰아줘가지고 피용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 마크롱이라는 다크호스가 급부상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한 달도 아니라 불과 20일 안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면 그 비결이 또 궁금한데요. 일단 프랑스의 어떤 비효율적이고 고답적인 정치를 혁명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런 구호가 먹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피용과 르팽 이 사람들은 다 기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들한테 새로운 걸 불어넣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의 정책을 보면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노동자, 나아가서 중산층 이런 다양한 계층한테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나이, 또 얼굴에 계속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좋은 이미지, 유연함 이런 것들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면서 돌풍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젊고, 그러니까 열정 일단 있고, 그렇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유연함, 의연함도 있고, 좌우를 가르지 않는 또 이런 후보가 프랑스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군요.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와 함께한 국제시선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제 4부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문자 메시지 온 것 한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요? 3720님, 지금 미중일 강대국들 사이에서 기싸움이 상당한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이야기에 관한 의견이시네요. 아무리 대행신문이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고요. 8464님은 외교 부분은 정말 염려가 됩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중국과의 사드 문제, 일본과의 소녀상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대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야 될 것인가 국회에서 고민할 문제 아닌가요? 요즘은 외교가 결국 민생으로 이어지는 시대니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곽수정 박사 대행으로 2주 동안 진행한 첫날이었었는데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